요즘 생계와 미래를 위해 퇴근 후 다양한 부업에 나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조선 후기 한양에서도 밤마다 몰래 붓을 쥐고 은밀한 부업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갓을 쓰고 유교적 명분을 논하던 양반 선비들이 해만 지면 비밀 작업실로 숨어들었던 것인데요. 그들이 목숨 걸고 베껴 쓴 것은 경전이 아니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한양 도성에 형성되는 5천량 규모의 암시장을 채울 한글 소설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순조 연간에 걸쳐 한양 도성에는 급격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며 신분제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양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양반과 선비들은 관직을 얻지 못하고 토지마저 상실하며 극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낮에는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채통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하루 세끼조차 잊지 못해 굶주림에 내몰리는 처참한 나날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부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대낮에 장사를 하거나 험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에게 낮 시간의 노동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굶주림의 벼랑 끝에 몰린 선비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붓을 잡는 야간 필사뿐이었습니다. 흔히 조선의 선비들은 사서삼경 같은 유교 경전만 탐독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실상은 한양 거주 양반의 절반 이상이 관직 없는 빈민층이었고 이들에게 소설 필사는 공공연한 생계수단이었죠. 심지어 소설을 직접 베껴 쓰고 창작하며 열광했던 핵심 주체 역시 다름 아닌 사대부 남성들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목판본이나 반각본을 찍어내는 인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설 유통의 대다수를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도서 대여점인 새책점이 한양 곳곳에 등장하게 되었죠. 대여 과정에서 서책이 마모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잦아지자 새책점포들은 빠르고 반듯한 글씨를 쓸 수 있는 전문 필사 인력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서책 유통망의 중심에는 시장 가격을 좌우하던 전문 책회 조신성 같은 거강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글씨체가 뛰어난 몰락 선비들을 은밀히 찾아가 먼저 성금을 쥐어주며 야간 필사를 의뢰하곤 했죠.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홍길동전처럼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소설들이 그렇게 선비들의 골방으로 발주였던 것입니다. 일감이 쏟아지자 한양 종로와 탑골 일대의 사랑방과 비밀 작업실에는 선비들이 모여들어 정교한 분업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글씨를 초안으로 휘갈겨 쓰는 사람과 이를 반듯하게 정서하는 사람, 그리고 오탈자를 바로잡는 교정 담당으로 역할을 나눈 것이죠. 이들은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수십 장 분량의 소설 필사본을 거뜬히 완성해내곤 했습니다. 훗날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름을 떨친 실학자 이덕무 역시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는 처절한 빈곤 속에서 필사 노동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살을 애는 겨울철 혹한기에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밤새 붓을 놀려야만 쌀과 은전을 마련할 수 있었죠. 사대부 서생들에게 이 밤샘 필사는 가문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부업이었던 셈입니다. 인기 소설 한 지를 필사하면 엽전 수십 립에서 은 수냥 혹은 쌀 수십 대를 대금으로 쥐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몇 년을 매달려도 급제가 불확실한 과거 시험보다 하룻밤 붓을 쥐어 당장 식량을 얻는 편이 훨씬 확실한 생계책이었죠. 결국 많은 선비들이 기약 없는 과거 공부를 아예 접고 새책점에 납품하는 전업 필사가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필사본이 쏟아져 나오자 한양 도성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설에 빠져드는 유례 없는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은 소설을 빌려 읽기 위해 은 수십 냥에서 수백 냥 규모의 비녀와 놀이개, 심지어 가상까지 저당 잡히기도 했죠. 소설 한 권 대여료가 쌀 일제 2대 값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한번 불붙은 탐독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한양 종로와 배옥계라 불리던 이현, 그리고 칠패 일대에는 수백 개소의 새책점이 번성했습니다. 이 도서 대여망을 통해 천여 종, 수만 권에 달하는 필사본과 반각본 소설이 쉼없이 대중의 손을 거쳐갔죠. 한양 도성은 이미 선비들의 밤샘 노동과 대중의 독서열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상업 도시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인쇄기술로 찍어낸 반각본 소설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필 선비들이 직접 쓴 정서본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명필의 수필사본은 목판본보다 3.5배나 비싼 한 책당은 5원 10냥, 당시 쌀 심쥐 20석에 달하는 고가에 팔려나갔죠. 희귀한 서적을 손에 넣고 관청의 검열을 피하려는 수요층 덕분에 고급 수필사본 시장은 확고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의 폭발적 인기는 거리의 전문 이야기꾼인 전기수와의 상업적 결합을 통해 더욱 거셌습니다. 동대문 안쪽과 광교 일대에서 1775년부터 1787년 사이 전기수가 실감나게 소설을 구현하면 청중들은 열광에 휩싸이곤 했죠. 흥행 직후 다음 이야기를 먼저 읽으려는 사람들이 새 책점으로 몰려들며 은수냥에 달하는 필사본 예약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필사 분업 체계는 대중소설을 넘어 지식인들의 방대한 학술 저술 작업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수십 명의 문도와 서생들을 모아 목차 작성과 교감, 필사와 정서로 이어지는 정밀한 단계별 분업을 운영했죠. 한양과 지방을 잇는 이 필사 네트워크는 서포와 지식인 사회로 서책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지식 자본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더욱 대담한 움직임은 국경을 넘어 외부의 신문물을 들여오는 비밀 암시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청나라를 오가던 연행사와 역관들을 통해 밀반입된 명나라와 청나라의 통속 소설들은 질당은 수십 수백 냥이라는 거액에 거래되었죠. 사대부 자제들과 선비들은 야간 비밀 거점에 모여 이 금서들을 은밀히 한글로 번역하고 베꼈으며 시장에 유통시켰습니다. 선비들이 마땅히 익혀야 할 성리학 경전과 과거 시험을 등한시한 채 야담과 폐관소설 필사에 깊이 빠져들자 조정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792년인 정조 16년 10월 19일 정조는 이러한 폐관잡서와 소설문체가 유교 국가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사상적 위기라고 판단했죠. 체제를 수호하려는 왕실과 자유로운 문체와 이익을 좇는 지식인 사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92년 정조 16년 국왕정조는 사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문체 반정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에는 한양 도성 내의 불법 서책 유통망을 일제히 단속하고 폐관 소품 서체에 대한 엄격한 금함령을 하달했죠. 밤마다 은밀하게 번져나가던 소설 암시장과 필사 공방들을 향해 국가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이 겨눠진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의 서슬퍼런 단속 아래 남공철과 이옥처럼 소설적 문체를 구사하던 사대부 문인들이 문책을 당하고 반성문인 자속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벼슬아치들조차 고개를 숙이는 서슬 속에서 생계를 위해 붓을 쥐었던 무명 선비들에게는 과거 응시 자격 박탈과 처벌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엄습했죠. 한양의 밤을 밝히던 골방의 호롱불들도 단속의 눈길을 피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조의 강력한 금함령조차 이미 민간에 깊숙이 뿌리내린 새책 시장과 굶주린 선비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18세기 한양의 선비들은 처벌의 위험 속에서도 단속을 피해 더욱 깊은 지하 암시장과 은밀한 필사 공방으로 숨어들었죠. 국가의 행정력보다 먹고 사는 생계의 절박함과 대중의 독서 욕망이라는 시장의 힘이 훨씬 더 질기고 강했던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들이 생계를 위해 골방에서 밤마다 쏟아낸 수만 권의 필사본 소설들은 뜻밖에도 조선 사회에 거대한 문화적 변혁을 불러왔습니다. 한글 소설의 대량 유통은 한글 보급을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서민 문학이 만개하는 든든한 토양이 되어주었죠. 소수 사대부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와 지식이 시장 메커니즘을 타고 마침내 평범한 대중의 품으로 쏟아져 내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유교적 명분과 가문의 체면, 그리고 굶주림이라는 빈곤의 벼랑 끝에서 밤마다 붓을 쥐어야 했던 18세기 한양의 무명 선비들. 비록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눈을 피해 붓을 들었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조선 사회를 뒤흔들고 새로운 대중문화의 싹을 틔워냈습니다.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내일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우리 모두의 수고로움에도 깊은 경의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평안하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죠.